자, 감정평가 관계법규 기본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리엔테이션을 잠깐만 하고요. 오늘은 감정평가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는데 우리는 감정평가 관계법규죠. 우리는 회계학과 같이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목은 이제 1교시에 보고요. 회계학이 가장 어려운 과목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세무사나 회계사 공부 또는 뭐 회계학과 아니면 경영학과에서 회계 쪽으로 좀 하신 분들 외에는 사실 이 회계학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전혀 다른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다 익히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부기라고 정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다 계산이거든요. 단순히 뭐 차변, 대변 뭐 이렇게 부기 정도로 생각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오산입니다. 그래서 회계학은 꽈락도 많고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 관계법규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잡아두셔야만이 시간을 회계학에 조금 더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수를 조금 보완을 해야만이 60점을 넘을 수 있거든요. 사실 여기는 이 두 과목이 경제학 원론을 보충할 수도 있고 시간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데 여기는 한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정평가 관계법규를 잘 하셔야만이 전체적으로 합격에 도움이 됩니다. 자, 1차 시험 보시면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2019년에 비하면 지금 3배까지 올라갔습니다. 엄청나죠. 2021년에 이제 2배 정도 뛰고 올해 이렇게 뛰었습니다. 공무원보다는 이제 자격사에 많이 조금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고 있는 형국인데요. 아직도 그래도 공무원이 많죠. 하지만 전문 자격사에 그러한 지원자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아무래도 그냥 허수도 많이 있겠죠. 그냥 일단 한번 지원해 보고 공부 제대로 안 하신 분들. 자, 그렇더라도 일단은 지원자가 많다는 것은 경쟁자가 많다는 거고요. 합격률을 볼까요? 19년엔 되게 쉬웠습니다. 44%면 사실 거의 뭐 반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시험으로서 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40, 50%대, 뭐 60%대 이렇게 간다는 것은 시험으로서 큰 의미가 없고 보통은 제가 봤을 때는 한 20, 30%대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는데 여기 보시면 20%대가 있고요. 30%대가 있습니다. 이제 20, 30%를 오가고 있습니다. 결론은 20% 정도 되면은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 공부해도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30% 정도 때 되면은 그래도 열심히 하시면 좀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올해 30%대죠. 내년에 20%대로 떨어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1차를 대충 그냥 하셔가지고 합격한다는 것은 보장이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시험도 일반적으로 1차 시험 합격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올해 상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점점점 지원자 수가 많아지면서 이제 이렇게 40%대로 올라가는 형국은 잘 벌어지기 힘들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1차 공부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합격 수기를 읽고 그냥 대충 하면 되겠다. 합격 수기를 100% 믿으시면 안 돼요. 합격 수기 읽고 그냥 돈만 쓰고 시간만 낭비하고 그냥 이 공부하다가 실패하신 분들이 부지기수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히려 불합격 수기가 있다면 그게 더 전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합격 수기 보고 현혹돼 가지고 그냥 대충 하면 된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과목별 꽈락률을 볼까요? 생각보다 우리 시험은 전반적으로 꽈락률이 조금 높은 시험이고요.
역시 회계학이 가장 어렵습니다. 회계학이 가장 어렵고 요렇게 50%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올해 조금 쉬었지만 결론은 50% 거의 육박하는, 이제 30% 되면 되게 쉬운 해고요. 회계학은 이렇게 60%대까지 올라가는 해도 있습니다. 아주 쉬웠던 합격률이 40%였던 해는 38%까지 떨어졌죠. 하지만 회계학이 30% 떨어지면 합격 확률이 높지만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50% 육박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관계복귀가 같은 시간에 보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더욱 감정평가 관계복귀를 철저하게 해두셔야 돼요. 감정평가 관계복귀는 일반적으로 10%대에서 조금 이제 최근에는 20%대로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과락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좀 많이 출제됐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은 근데 평균 점수는 비슷해요. 평균 점수는. 그 말은 최초로 신규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감정평가 관계법규를 너무 좀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예 꽈락을 마신 분들이 많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57점, 8점, 7점에서 약간 점수는 떨어졌죠. 올해는 조금 쉬어서 올라갔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이 감정평가 관계법을 정말 열심히 하셔야만이 합격의 지름길이 보이고요. 자, 감정평가 관계법규는 총 40점입니다. 국토계획법, 도시정비법, 건축법, 자, 이것을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공법이라고 하고, 부동산 공법. 혹시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은 기본 강의는 듣지는 않으실 겁니다. 합격을 하셨 분들은 굳이 듣지 않아도 충분하니까요. 다만 이제 본인이 공부한 지 오래됐다든지 공법을 거의 간신히 붙었다 이런 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기본 강의가 필요 없다면 핵심 요약 정도로 하시고 문제풀이로 다시셔도 되고요. 이 공법이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가장 어렵고요. 역시 우리도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국토계획법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요 문제들은 공법 중에서 어려운데 문제는 많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 같은 경우는 출제된 부분에서 나오면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으면 푸는데 문제가 없고요. 다만 도시정비법 같은 경우는 워낙 범위가 높고요. 또 나열식의 이 조문들이 많기 때문에 솔직히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욕심을 버리시고요. 그래서 국토계획법, 건축법까지는 공법 중에서 최대한 노력하셔서 상당 부분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지적법, 공간정보관리법하고 부동산 등기법을 공인중개사에는 공시 관련 법령으로 봅니다. 요거는 공인중개사보다 쉽게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는 조금 시행령을 더 많이 내고요. 또 이 부동산 등기법 같은 경우는 물론 법무사 시험에서 2차까지 있는 과목이지만 공인중개사도 상당히 예규라 판례 이런 걸 내는데 우리 시험은 법만 내고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도 거의 잘 안 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개는 법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열심히 하시면요 거의 대부분 맞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동산채권 담보에 관한 법률은 오직 우리만 보는 법입니다. 근데 딱 한 문제예요. 이 법의 특징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부동산 등기법을 좀 준용하고요. 그 다음에는 민법의 물권법과 채권법을 알면은 그냥 알 수 있는 것들인데 한 문제이기 때문에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계륵과 같은 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관련 법이 감정평가법이죠. 이제 세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감정평가법은 여러분의 법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봐두셔야 되고 다만 올해는 약간 지역적인 데서 나왔어요. 자, 부동산 가격 공시법은 감정평가사들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법이죠. 자, 요것도 기본 틀에서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두 개의 법을 마무리합니다.
자, 그다음에 국유재산법 같은 경우도 우리만 보는 법이죠. 이거 뭐 공무원 아니면 사실 볼이 만만한데 국유재산법도 범위가 굉장히 조문이 이런 법들보다 2배 정도 되는데 사실 어렵게 내면 못 맞출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대부분 기존에 나왔던 부분에서 내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걸 중심으로 하면 대부분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가격 공시법은 부동산학 개론에서 한 문제씩 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은 이 법, 그 다음에 감정평가법 요 정도 조금 더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보다는 회계학과 경제학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감정평가법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페이지 봐볼까요? 그 유인물로 연습 문제가 배부되는데 그 연습 문제는 책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기본 강의에서 여러분이 연습 문제를 좀 꼼꼼하게 빈칸 OX 연습 문제죠. 복습하시면서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건 책에 다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연습을 2번 하셔도 됩니다. 책에 한 번, 또 유인물에 한 번. 요 OX와 빈칸은 핵심 요약 때 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강의 때는 기본 강의에 맞춰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되도록이면 다 모두 보는 것에 중점을 두고요. 여러분이 복습하시면서 스스로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러고 나서 핵심 요약 때 이제 같이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시면 되고요. 핵심 요약집은 뭐 3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거 보면서 같이 푸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기본 강의 때는 기본 내용에 충실하고 암기할 사안들을 PPT 자료로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시간은 전체 리뷰인데 그때는 PPT에서 좀 기본적으로 암기할 사안들만 중심으로 뽑아서요. 그거는 이제 한 번에 쭉 보는 걸로 하고 유인물은 그 PPT 유인물은 그때 그 핵심 요양 사항만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페이지 먼저 봐볼까요? 감정평가법인데 총칙이죠. 정의 개념에서 토지 등이 나옵니다. 여기서 별표가 쳐져 있는데 자,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는 대상에 대해서 바로 감정평가법은 토지 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동그라미 1. 토지 등이란 제가 동그라미를 그냥 1항으로 그냥 할게요. 토지 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자, 요거 여러분 민법 아직 안 배우셨지만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그럽니다. 움직이지 않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산. 결론은 부동산과 동산이 기본적으로 토지 등에 해당하고요. 이거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근데 그거 외에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라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까지 토지 등에 포함됩니다. 자, 소유권뿐만 아니라 소유권 외의 권리도 포함된다는 점. 2항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뭐가 있냐? 자, 저작권, 산업재산권 뿐만 아니라 어업권, 양식업권, 광업권 및 그 밖에 물권에 준하는 권리. 2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자, 법을 암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은 기억하셔야 돼요. 공장에 있는 재단이라는 건 물건 덩어리거든요. 재산 덩어리. 공장에 있는 각종 기계들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거를 통으로 묶어가지고 저당권을 설정해서 이 재산을 담보가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광업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업과 관련된 각종 기계 시설들을 묶어서 하나의 마치 물건처럼 취급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공장에 각종 무슨 기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는 동산이죠.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분리하면은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목록을 쭉 작성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 한꺼번에 해서 이걸 재단으로 해서 여기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공장재단, 광업재단입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자, 우리 토지 및 그 정착물은 그냥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임목도 뭐죠? 땅에 딱 정착돼 있죠. 그래서 그냥 토지에 딱 정착돼 있는 거 부동산인데, 여기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이렇게 돼 있죠. 이 임목을 따로 재산적 가치를 평가해서 여기에 저당권 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공무원이 와서 이렇게 그 수목의 종류, 나이, 뭐 크기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임목대장에 올리고요. 자, 이것을 독립된 재산적 가치로 취급해 줄 수 있도록. 원래 토지와 그 정착물이 부동산인데 이 건물은 그냥 독자적으로 독립된 부동산을 보죠. 근데 수목은 안 그러는데 이렇게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은 독립된 재산으로 취급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재산. 자동차, 건설기계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동산이죠. 하지만 우리 이렇게 동산은, 이런 동산들은 어때요? 일일이 이걸 뭐 공적인 이 공부를 마련해서 등기 등록하는 게 불가능하죠. 근데 이렇게 중요한 동산들은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등록하고 있고요, 건설기에 등록하고 있고요. 선박 같은 경우는 소규모는 등록하고 큰 것은 등기를 합니다. 자, 이래서 등기 등록하는 특수한 이러한 동산들에 대해서도 토지 등, 즉 감정평가 대상이 된다고요. 다섯 번째, 유가증권도 역시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자주 읽으셔가지고 익숙하게 하시는 게 중요한데, 거기 암기를 보시면 감정평가 대상, 토지 등, 감정평가 부동의 일이, 부동산과 동산이죠. 자, 저산 넘어 광양어업권, 이게 바로 물권에 준하는 거죠. 저작권, 산업재산권, 변리사와 관련된 거죠. 사실 뭐 변리사와 관련된 건 산업재산권이죠. 특허권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광업, 양식업권, 어업권, 광양어업권, 광업, 양식, 그 다음에 어업권이죠. 자, 그리고 자동차 유입재단. 자, 자동차 등기 등록하는 특수동산이죠. 그 다음에 유입, 유가증권, 임목, 재단은 공장재단, 광업재단. 자, 이래서 여러분 시험에 나오면 요거를 아주 빨리 체크할 수 있도록 눈으로 자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봐볼까요? 감정평가는 여기 2페이지 제일 밑에 감정평가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자, 감정평가는 토지 등, 우리가 이제 토지 등이 감정평가의 대상인데 요게 바로 했던 거죠.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자, 가액으로 표시하는 게 감정평가입니다. 토지 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부동산, 그 다음에 동산, 그 외 소유권, 외의 권리까지 포함하고 대통령령은 정한 재산은 뭐요? 저산 넘어 광양어권, 자동차 유입재단입니다. 부동산과 동산, 그 다음에 저산 넘어 광양어권, 저작권, 산업재산권, 광양어권, 광업, 양식어업권이죠. 자동차 유입재단, 자동차 등,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죠. 유가증권,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자, 요거 우리 여러분이 나중에 합격하시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자, 3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3페이지 가시면 감정평가업이라고 있죠.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다. 당연히 업을 하기 때문에 어때요? 먹고 사는 거니까 보수를 받고 하는 거죠. 무료로 해주는 건 우리가 업으로 삼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감정평가 업으로 하는 방법은 개인 사업자로서 할 수도 있고요, 법인을 설립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 감정평가 법인 등이라는 표시가 나오죠. 감정평가 법인 등이란 법 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 이 말은 뭐죠? 개인 사업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개인 사업자로서 사무소를 열어서 하는 경우고요, 아니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 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 법인. 개인 사무소는 그냥 열면 되는데 법인은 독립된
권리 주체가 되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국가에서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하지 못하고 인가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상사회사, 주식회사 이런 것들은 어때요? 그냥 법에서 정한 요건만 갖추면 돼요. 준칙주의를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설립 등기를 하면 되는데 여기 감정평가 법인은 국가에서 조금 더 통제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인가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법인 등이라는 것은 사업의 주체를 얘기합니다. 개인 사무소로 업을 할 수도 있고 법인을 설립해서 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법인 등이라는 것은 법인 앤드 개인 사무소의 사업주인 감정평가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넘겨볼까요? 제2장 감정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감정평가법은 감정평가사와 관련된 규정하고 감정평가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근데 감정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토지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시험에 가끔 나오거든요. 4페이지. 기준, 토지 감정평가 이렇게 있죠. 1항 감정평가 법인 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 따른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나중에 오후에 표준지 공시가와 관련된 내용을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서 배우시는데 감정평가 법인 등이 토지 감정평가할 때는 뭘 기준해야 된다? 표준지 공시가 기준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단서를 보시면요.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자, 요거 실거래가는 할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바꿀 수가 있어요. 표준지 공시가 의무, 적정한 실거래가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거. 자, 이거 거꾸로 낼 수 있습니다. 즉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자, 2항 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법인 등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각주에 있는데 그냥 외감법이라 하는데 이것 때문에 회계사들이 먹고 살죠. 자, 뭐 큰 회사들은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돼요.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재무제표 작성할 때 재산을 평가해야 되는 경우 재산 재평가법 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담보권 설정 그 다음에 또는 경매 담보권 설정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부동산에 얼마까지 설정해 줄 수 있는지 이게 1억짜리면 1억을 넘을 수가 없겠죠. 저당권을 설정해 대출을 해주는데 그 다음에 경매할 때도 어때요? 최저가를 정해놓고 그 밑으로는 일단은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하잖아요.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토지의 임대료, 조성 비율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요게 이렇게 바로 지문이 나올 수도 있지만 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자, 그래서 3항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를 말한다. 1호가 자산 재평가법에 따른 토지 등의 감정평가. 재무제표 작성을 하는데 이 재산이 처음에 취득했을 때 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가 있죠. 자, 그런 것들을 다시 재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산 재평가법에 따른 토지 등 감정평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 소송할 때 분쟁이 발생했다. 그러면 소송을 하죠. 또 경매할 때 여러분이 감정평가 하죠. 근데 단서가 있어요.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중에서 보상은 제하라. 이 보상도 포함된 데 시험에 틀린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법에서 담보권 설정이 있었죠. 금융기관에서 대출해 줄 때 이 부동산이 얼마짜리니까 얼마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냐. 요거
중요하죠.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따른 토지 등의 감정평가. 자, 이런 것들 할 때는 토지 임대료 조성 비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정리를 보시면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의무죠. 적정한 실거래가 있으면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세 번째, 토지 임대료 조성 비용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할 수 있는 경우 평가법원 타인 의뢰입니다. 평가법원 타인 의뢰. 재산재평가법, 법원에서 소송이나 경매, 그 다음에 타인 의뢰, 즉 금융기관 등의 의뢰를 받아서 감정평가하는 경우. 하지만 법원과 관련해서는 보상과 관련된 거는 안 된다. 자, 요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5페이지 가보실까요? 실무 재정 기간이 있는데 요거는 최근에 신설된 규정이고요. 그래서 시험에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요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신설된 조문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게 낸다 그러면 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한번 쭉 읽고 요런 게 있구나 정도 아시면 됩니다. 자, 실무 재정 기간 양가로 1번 보시면 국장의 기준 재정 기간의 지정 등이랑 국장은 감정평가 법인 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자, 요거 실무 기준의 재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 또는 단체 기준 재정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다. 자, 이걸 만든다는 것은 외부에 또 산하 단체를 만들어서 또 이제 자리 마련해 주는 좀 그런 것도 있죠. 이항 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평가 관리 징계위원회, 사실 여기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심의를 거쳐 기준 재정 기관의 실무 기준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 재정 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따라야 된다. 사망 국가는 여기에 이제 지원할 수 있다. 자, 양가로 1번 기준 재정 기관의 요건인데요. 국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민간법인 단체를 기준 재정권으로 지정한다. 1호가 해당 인력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과목을 보시면 등록한 감정평가사로서 5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뭐 혹시 나올 수도 있어요. 5년 이상 감정평가사. 남목은 감정평가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해당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록한 감정평가사 업무를 하고 있는 자도 이 자보다 박사학위 취득해서 업무 수행 중인 자를 더 높게 쳐주고 있죠. 3년만. 요거는 좀 이해는 안 되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여기는 3년 이상입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요. 양가로서 3번은 기준 재정 기관에서 실무 기준과 관련된 재정, 연구, 해석, 그다음에 질에 대한 회신, 제도 개선, 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여기는 뭐 법령 이런 건 없어요. 자, 이 정도 보시고요. 넘겨볼까요? 6페이지. 직무, 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토지 등 감정평가하는 것을 업으로 하죠. 그걸 직무로 합니다. 자, 로마자 세 번째 감정평가 의뢰. 감정평가 제도는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적인 업무와 관련해서는 이게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게 이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평가사는 공적 업무 수행성이 강하죠. 부동산 가격 공시법 외에 이런 식의 조문도 있습니다. 볼까요? 1항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여기에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를 얘기합니다. 즉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지방공사, 자, 이걸 통틀어서 국가 등이라 하고요. 이렇게 공적인 기관들은 토지 등 우리가 말한 감정평가 대상 관리한다든지 매입, 매각, 경매, 재평가, 자, 이런 거 할 때 토지 등을 감정평가할 경우에는 자, 감정평가 법인 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 이렇게 먹고 살게 해주시는 거죠. 자, 이항 이제 공공기관 말고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 그 밖에 대통령을 정하는 기관, 여기가 신용협동조약 새마을금고죠. 요즘에 뭐 지금 조금 문제가 있죠.
자, 이렇게 금융기관 통칭해서 자, 여기가 대출해 줄 때 자산 매입 매각 관리 또는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을 포함한 자,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등과 관련하여 토지 등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역시 감정평가 법인 등에 의뢰한다. 결론은 뭐죠? 금융회사나 외관법 적용과 관련해 가지고 재무제표 작성, 즉 금융회사나 좀 큰 회사들은 결론은 뭐죠? 대출이라든지 자산 매입 매각 평가할 때는 감정평가법인 이용하도록. 이게 엄청난 조문이죠, 사실은. 자, 3항 1항 또는 2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는 감정평가협회 요청에서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감정평가사 협회는 감정평가법인 등 추천 요청을 받는 자 7일 이내에 추천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죠. 자, 그래서 토지 등 감정평가 관련해서 의뢰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 등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외관법 회사 등까지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정평가서로 넘어갈게요.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해서 여러분이 돈을 받아서 나중에 먹고 사는 거죠. 여기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여러분 이렇게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셔가지고 자, 이것이 결론은 솔직히 말하면 부동산이 제일 중요한데 부동산은 어때요? 실질적인 시장 가격은 계속 변동되죠. 그 다음에 호가는 막 고의적으로 높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국가에서 공신력 있는 적정 가격을 산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여러분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감정평가서를 작성해서 여러분이 돈을 버시는 겁니다. 자, 이 감정평가서는 시험에 좀 잘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볼까요? 6페이지 로마자 네 번째 감정평가서 1번 감정평가서 발급 의무 1항 감정평가 법인 등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감정평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자, 감정평가 의뢰받으면 반드시 감정평가하고 감정평가서를 만들어서 줘야 됩니다. 가로 안에는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7페이지 2항 감정평가서는 해당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 등이 완납되면 즉시 의뢰인에게 발급해야 된다. 자, 이건 뭐 업을 하는 것이니까 돈 받고 줘야 된다는 거죠. 다만 감정평가 의뢰인이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나 감정평가 법인 등과 감정평가 의뢰인 간에 특약이 있으면 자, 국가 등이나 특약이 있으면 완납 전에도 발급해 줄 수는 있습니다. 3항 감정평가가 금융회사, 보험회사, 신탁회사 또는 신협이나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의뢰된 때에는 자, 이 특수 조문이 있습니다. 요거 규칙에 있지만 혹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알아두세요. 대출 기관에 직접 감정평가서를 송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아니라 의뢰인이 자기가 대출받기 이 건물에 대출받기 위해서 한 5억을 받고 싶다. 금융기관에서 감정평가 받아와라라고 했을 때 원래는 의뢰인한테 감정평가를 줘야 되는데 대출기관에 직접 감정평가 송부할 수 있는 특수규정이 있고 이 경우 의뢰인에게는 오히려 사본을 송부하도록 이런 특수규정이 있습니다. 상 감정평가 의뢰인이 감정평가서를 분실, 훼손하여 감정평가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재발급해 줘야 된다. 의무입니다. 역시 필요한 실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2번 서명 날인은 뭐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 법인 등의 사무소나 법인, 개인 사무소나 법인의 명칭을 적고 사업의 주체죠.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사는 실제 일을 하는 자격사죠. 자, 그 자격을 표시한 후 서명 앤드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인 사무소가 아니라 법인은 특수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은 워낙 크거든요. 법인인 경우에는 무엇도 하라 하냐면 대표사원, 대표이사도 서명 날인해야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감정평가 법인은 회사와 관련해 가지고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나머지 회사도 형태도 띌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이사, 이것은 주식회사를 전제로 하는 표현이고요. 대표사는 주식회사 외의 회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대표자의 서명 날인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죠. 감정평가서 등의 보존 의무, 원본과 관련 서류 보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 있죠. 원본 5년이고요. 관련 서류는 2년인데 발급일 기준입니다. 발급일. 자, 네 번째, 감정평가서 등의 제출 의무. 감정평가 법인 등이 이제 사업을 접은다. 이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감정평가 법인은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해산하거나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감정평가서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체적인 업무는 협회에 위탁하고 있지만 일단은 국장에게 제출하고요.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관련 서류를 전자적 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보존하고 있으면 감정평가서 원본과 관련 서류 제출에 가름하여 그 전자적 기록 매체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국장이 제출받은 경우 역시 보존 서류는 발급일 기준 5년과 2년이라는 것 똑같습니다. 자, 넘겨볼까요? 로마자 5번째, 감정평가서 발급 전에 적정성 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됐는가를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는 게 적정성 심사입니다. 1항, 감정평가 법인은, 근데 여기 보시면 감정평가 법인 등이 아니라 법인만 해당한다는 거예요. 자, 법인은 감정평가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한 소속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같은 법인 소속 다른 감정평가사에게 심사하게 하고요. 그 적정성을 심사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감정평가서에 그 심사 사실을 표시하고 서명 날인하도록 하는, 자, 이러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법인에만 있는 겁니다. 동료 감정평가사가 적정한지를 심사하도록. 자, 근데 그 밑에 로마자 6번째 보시면 여기는 뭐죠? 발급 이유입니다. 감정평가사의 적정성 검토 의뢰입니다. 이것은 로마자 5번째는 발급하기 전에 법인에서 옆에 동료 감정평가사가 심사를 한번 해주는 거고, 로마자 6번째는 최근에 신설된 내용인데 이미 발급된 것이 적정한지를 검토 의뢰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거는 발급한 그 감정평가사한테 다시 해준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외에 감정평가 법인 등이 의뢰할 수밖에 없어요. 볼까요? 서 1항, 감정평가 의뢰인 및 관계기관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는, 자, 발급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 법인 등,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해당 감정평가서를 발급한 감정평가 법인 등은 제외합니다. 발급한 데 말고 다른 감정평가 법인 등한테 이거 제대로 됐는지 검토 의뢰할 수 있습니다. 2항, 여기서 감정평가 의뢰인 및 관계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단서는 빼고요. 9페이지 보시면 1호 감정평가 의뢰인, 당연히 의뢰인은 자기가 받아서 다른 감정평가 법인 등의 적정성 검토 의뢰할 수 있겠죠. 근데 2호를 보시면 의뢰인이 발급받은 감정평가서 활용하는 거래나 계약 상대방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받아봤는데 이게 제대로 됐는지를 다른 감정평가 법인 등의 적정성 검토 의뢰할 수 있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은 상대방일 수 있는 행정기관도 가능합니다. 인허가 등 관련해 가지고 이걸 받은 그 행정기관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뢰인 상대방 행정기관, 여기가 적정성 검토 의뢰 가능하다. 그리고 아직 신설된 거라 시험에 안 나왔는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8페이지 이 양 단서를 다시 해볼까요?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법에 따라 등 관계법령에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권리구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권리구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자, 가로 안에 권리구제 절차 이행이 완료된 자 포함 제한한다. 이 말은 뭐예요? 다른 법에서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면 그러면 굳이 감정평가법에 따른 적정성 검토 의뢰하지 말아라. 이거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구제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신설된 조문이라서 나올 수가 있는 지문입니다. 9페이지 사망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 법인 등이란 소속된 감정평가사가 둘 이상인 감정평가 법인 등을 말한다. 그럼 뭐죠? 법인은 당연히 둘 이상일 수밖에 없는데 개인 사무소 같은 경우는 혼자 감정평가사 사무소 차려서 혼자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둘 이상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2번 적정성 검토 절차. 이랑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려는 자는 발급받은 감정평가소 전자문서도 포함하고 사본을 첨부해서 감정평가 법인 등의 검토 의뢰해야 되고요. 이항 검토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법인은 지체 없이 검토 업무를 수행할 감정평가사를 지정해야 되는데, 자,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검토 의뢰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는 5년 이상 업무 수행한 자로서 실적이 100건 이상이 됩니다. 자, 요거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100건 이상. 사망은 검토 결과서를 발급해 줘야 된다는 거. 사항은 검토 결과서에는 사무소 명칭 적고 적정성 검토를 한 감정평가사가 자격을 표시하는 서명 날인다. 이것은 일반적인 감정평가서 발급과 똑같죠. 근데 여기도 역시 법인은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도록 이런 조문들이 있습니다. 자, 로마자 7번째인데 여기는 국장이 등장합니다. 국장이 감정평가 관련해서 이제 관리하는 측면의 건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장이 감정평가 관련해서 관리하는 게 로마자 7번째 국장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입니다. 감정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 로마자 8번째 뭐가 있어요? 국장의 발급된 감정평가서 표본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타당성 조사, 그 다음에 표본조사 두 가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11페이지에 로마자 9번째 감정평가 정보체계를 구축하라. 이것도 뭐 관리와 관련된 거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에는 뭐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가끔씩 나오는 곳이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자, 9페이지에 와보시면 로마자 7번째 국장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국장은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에 해당 감정평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정하는 절차 방법 등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뭐가 생겼다고요?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 의뢰 제도가 생겼죠. 이거는 의뢰인이 또는 상대방이 행정기관이 하는 거고 국장이 직접 타당성 조사하는 것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이항 국장이 타당성 조사를 할 경우 해당 감정평가 법인 등 및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 의뢰한 자예요. 의견 질술 기회를 꼭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자, 2번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대상 1호가 국장이 지도감독을 위한 감정평가 법인 등의 사무소 출입하거나 그 밖에서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이나 이해관계 조사를 요청하는 이때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고요. 자, 3번을 보시면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중지. 자, 이것은 이제 뭐 판결이라든지 수사 이럴 때는 스탑합니다. 이거는 뭔가 범죄라든지 법적 분쟁이 생겼기 때문에 문제가 이미 있는 거죠.
타당성 조사를 중지할 수 있는 경우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이 결론이 난 거예요. 재판 계속이나 수사 중인 경우. 세 번째가 공익사법에 따라 권리 구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거기에 따른 권리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거기에 따라 이행할 수 있는 경우. 기타 징계나 제재,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서 실익이 없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요. 11페이지 국장이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 조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시험에 잘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에 한번 나왔어요. 볼까요? 표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두 번째가 표본 조사 방식인데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식이 있고요. 우선 추출 방식 표본 조사 있습니다. 그럼 이건 특정 대상을 우선적으로 뽑는 거죠. 근데 이 우선 추출 방식과 관련된 게 시험에 나왔는데 우선 추출 방식 표본 조사하는 경우 3번 있죠. 거기에 1호, 2호, 3호가 있죠. 최근 3년 이내 실시한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결과, 우리가 앞에서 타당성 조사할 수 있죠. 감정평가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감정평가 부실이 발생한 분야, 자, 이게 시험에 났습니다. 이 분야는 우선 추출 방식으로 표본 조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작위 추출 방식의 표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정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분야. 자, 여기까지 시험에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로마자 9번째,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 운영과 관련된 규정인데 이거는 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시험에 규칙 관련해서 잠깐 나왔는데 여하튼 이랑 국장은 국가 등이 의뢰하는 감정평가 관련 정보 및 자료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근데 요게 각주 보시면 이 업무도 구체적으로 부동산원에 위탁합니다. 이런 업무들은 부동산원에 위탁한다. 이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요. 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정평가사. 자, 감정평가서 쭉 했었죠. 발급을 해야 되고요. 서명 날인, 사업의 주체, 그 다음에 그 자격사가 서명 날인하고요. 법인은 대표작도 함께 해야 된다는 거. 보조 업무가 시험에 가장 잘 나왔죠. 발급일 기준 5년, 관련 서류는 발급일 기준 2년. 자, 해산 폐업하는 경우는 자, 이거 국장에게 제출하라. 하지만 실질은 이제 협회가 하고 있죠. 자, 적정성 심사 제도가 있었죠. 이건 뭐죠? 법인에게만 있는 거고 법인에서 옆에 동료 감정평가사가 적정성 심사를 한다 했죠. 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제도가 최근에 생겼다 그랬어요. 이것은 다른 감정평가 법인 등에 이게 제대로 됐는지를 봐달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할 수 있는 자가 의뢰인, 상대방, 행정기관에 있습니다. 시험에 최근 신설되기 때문에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적정성 검토를 할 수 있는 자는 어때요? 100건 이상 5년 이상, 이거 기억하라 했죠.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13페이지 감정평가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업무와 자격. 감정평가 법인 등 사업의 주체가 할 수 있는 업무는 1호부터 9호까지 있죠. 1호, 2호는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 따른 업무입니다. 감정평가 법인 등이 수행하는 업무. 2호가 부동산 가격 공시법 8조 2호에 따른 토지 등 감정평가, 토지 수용 사용과 관련된 거예요. 자, 어찌됐든가 1호와 2호는 뭐죠?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 따라서 감정평가 법인 등이 할 수 있는 업무예요. 3호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토지 등의 감정평가. 각주의 자산재평가법을 제가 해놨는데요. 여튼 회사에서 자산이 적정한 가격으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해서 대차 대조표에 장부가액을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미를 위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 다섯 번째, 금융회사 등 타인 의뢰에 따른 토지 등 감정평가. 여섯 번째,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자문. 그럼 뭐죠? 결론은 뭐죠?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 따른 업무랑 감정평가 업무죠. 여기까지는. 뭐 부동산 가격 공시법 업무를 감정평가 범죄에 포함시키면 결론은 여기까지는 뭐죠? 감정평가 업무입니다. 자,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7호 보면은 토지 등의 이용 개발 등에 대한 조언 정보 등의 제공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엄밀히 말하면 뭐요? 감정평가는 아니죠. 토지 등 이용 개발에 대한 좋은 정보 제공이고요. 여덟 번째도 감정평가예요. 다른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는 감정평가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감정평가에 해당하죠. 9호는 1호부터 8호까지 부수 업무. 결론은 뭐죠? 부동산 계약 공시법 관련 업무, 그 외에 감정평가 업무입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와 전혀 관련 없는 건 뭐죠? 7호입니다. 토지 등 이용 개발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자, 요것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암기를 보시면요. 감정평가 조정부수죠. 그리고 감정평가는 가격평가법원 타인 상담 이렇게 암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자주 읽어보시면 됩니다. 감정평가 등이 수행하는 업무, 감정평가 조정부수. 그러면 조정은 뭐죠? 조언과 정보 제공인데 뭐에 대한? 감정평가 관련된 게 아니라 토지 등 이용 개발에 대한 조언과 정보 제공. 이게 특이합니다. 요거 부수되는 업무는 뭐 이 전체에 부수되는 업무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다 감정평가. 물론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 따른 업무는 감정평가 원래 업무는 아니지만 다 포함시켜서 이것도 어차피 평가하는 거니까 감정평가와 관련된 건 뭐죠? 가격평가법원 타인 상담입니다. 가격 공시법에 따른 업무, 자산 재평가법, 법원 관련 업무, 타인 의뢰 상담입니다. 감정평가 관련 상담과 자문도 감정평가 관련된 거죠. 그래서 감정평가 조정부수고요. 조정부수가 뭔지, 감정평가는 가격평가법원 타인 상담이라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격을 보실까요? 14페이지.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물론 1차 시험은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2차 시험까지 합격해야 되죠. 그래서 자격은 뭐다?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사업을 하려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결격사유. 이 결격사유는 뭐죠?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는 자, 즉 자격이 없는 자죠. 1호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인 피한정후견인 삭제됨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게 과거에는 결격사유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이자는 결론 뭐죠?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지금은 삭제됐다는 건 뭐죠? 자, 이자들도 감정평가사는 될 수 있다. 근데 이게 어디로 갔냐면 등록 거부 사유로 갔습니다. 즉 미성년자 등도 감정평가사 자격은 갖출 수 있지만 등록은 할 수 없다. 그 말은 업으로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파산 선고를 받아 복권되지 아니한 자. 자, 3호, 4호는 형사처벌이죠. 형사처벌은 금고 이상입니다. 금고 이상. 자, 여기는 뭐 업무 관련성 상관없어요. 그냥 형사처벌이니까. 금고 이상, 3호가 실형, 4호가 집행유예, 5호가 선고유예죠. 실형을 받는 경우는 자, 3년입니다. 실형을 받고 종료 면제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사유. 집행유예는 1년입니다. 만료된 날부터 1년. 선고유예는 그 기간 중에만 있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실형은 3년, 집행유예는 1년. 그다음에 선고유예는 중이니까 뭐요? 3일 중 이렇게 암기를 하십니다. 형사처벌은 3일 중이라는 거. 자, 6호와 7호는 자격 취소와 관련된 거거든요. 자, 6호를 보시면 법 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문제가 많았는데 최근에 여기 이제 제대로 잡혔어요. 결론은 뭐죠?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 자격을 받았다. 이러면 애초부터 자격을 잘못 받은 거죠. 이거는 징계가 아니라 자격을 잘못 준 거니까 당연히 취소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 자격을 받은 경우 이렇게 해서 자격이 취소했다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자격 취소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근데 나중에 보시면 자격 취소 징계가 3가지가 있습니다. 각주를 보실까요? 징계 중에서 자격 취소에 해당할 수 있는 게 자격증 양도 대여, 각주 9번.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의 직무와 관련해서, 자, 여기는 직무 관련성이 있어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 이러면 자격 취소가 가능해요. 사망이 업무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2회 이상 받은 후 다른 징계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사 직무를 수행하는 현재 부적당한 경우, 3가지가 자격 취소에 해당할 수 있는 징계인데 6호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자격증 양도 대여입니다. 왜냐하면 6호 단서에서 7호에 해당하는 건 빼라 했으니까 자격 취소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7호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격 취소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 중 자격증 양도 대여는 3년, 나머지 징계 중 자격 취소에 해당할 수 있는 징계는 5년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5페이지 보시면 이 정리를 해놨죠. 자, 요거 시험에 엄청 잘 나온 건 사실 아니에요. 하지만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이 결격사유,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는 자, 예전에는 미파라인데 지금은 파산 3호 3일중으로 암기하시고요. 3일중이 뭐였어요? 형사처벌과 관련된 거죠. 이거 금고 이상이었죠. 3호는 뭐죠? 자격 취소죠. 자,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삭제됐죠. 파산 선고받아서 복권되지 않는다. 자, 3, 5 자격 취소 관련된 거죠. 3년, 5년인데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경우, 그래서 자격 취소된 경우, 나머지는 징계로 자격 취소되는 경우인데 징계로 자격 취소된 경우 중에서 뭐 자격증 양도 대여는 3년이고요. 나머지 2가지는 5년입니다. 직무 관련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것이 확정된 경우, 여기 2회 이상을 끊어놓은 것은 구법에서는 2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습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놓은 것은 예전에는 과실법은 제한다 이랬는데 최근에 과실법 제한다는 걸 삭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포함. 그래서 요거 2회 이상이라고 집어넣어서 틀린 질문으로 과실범을 제한다 이렇게 해서 틀린 질문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나머지는 1년 이상 징계처분 2회, 업무정지 1년 이상 2회 받고 엔드 플러스 또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예요. 자, 3일중은 뭐예요? 금고 이상의 형이고 이거는 직무 관련 상관없어요. 그냥 형사처벌 받은 경우고 실형은 3년, 집행유예 1년, 선고유예는 중이다. 그래서 파산 3호 3일중 결격사유 꼭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요. 16페이지 보시면 감정평가사 시험이 있죠. 시험을 합격하셔야 되는데 1차 시험을 일부 면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16페이지 보시면 노마자 2번째 시험의 일부 면제. 감정평가법인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 관련 업무를 종사하면 1차 시험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항을 보시면 감정평가법인, 개인사무소, 협회, 부동산원, 감정평가 업무를 지도하거나 감독하는
그 잘못됐습니다. 국방부 직할부대는 잘못된 거예요. 그냥 기관입니다. 기관. 그 밑에도 국방부 직할부대 이거는 잘못된 거고 다 그냥 기관입니다. 기관. 부동산 가격 공시 관련 법률 업무 수행하는 경우, 자 이런 그다음에 국유재산 관리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자 이렇게 1차 시험 면제 5년 이상 근무한 자들은 면제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등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